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아 더욱 무서운 가정폭력. 나와 내 주변 친구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. 오늘은 가정폭력에서 소중한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행복 추구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안전가이드 강민주. 안전지킴이 한상윤. 정민정입니다. 오늘 수업은 우리 친구들에게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심각한 가정폭력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. 혹시 주변 친구 중에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나요? 의심을 해봤던 친구는 있어요. 항상 말이 없고 우울하더라고요. 그냥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 하더라고요. 아이고 저런. 그런데 이렇게 가정폭력의 피해가 겉으로 드러나면 주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. 먼저 우리 주변에 가정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의 특성과 피해 증상에 대해 알아볼게요.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나와 친구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시다. 2020년 7월에는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가 라이터를 켠 상태로 중학생 아들의 몸에 유리세정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겠다는 등 협박을 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. 이처럼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가정폭력, 그중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. 2019년 아동학대 의심신고 38,380건 중 실제 아동학대 사례가 30,045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.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24,604건에 비해 22%나 늘어난 수치로 3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.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 중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세에서 15세 아동이 전체의 23.5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가정폭력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신체적 폭력인데요.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 일부를 꽉 움켜쥐는 행위입니다. 두 번째, 정서적 폭력입니다. 무시하거나 모욕, 폭언, 욕설을 하거나 주변의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면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. 세 번째, 경제적 위협입니다.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임의로 물건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입니다. 네 번째, 성적 폭력입니다.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더 심각한 경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. 이외에도 무관심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방치하는 것도 가정폭력입니다. 이러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무엇이 가정폭력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너무 마음이 아파요. 네,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.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은 우울하고 또 무기력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만약 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또는 내 친구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. 만약 여러분들의 친구 중 계절에 맞지 않는 옷 혹은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하거나 결석이 잦고 심지어 가출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가정폭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. 가정폭력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어른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. 그리고 맞아서 난 상처나 멍,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서 증거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. 가정폭력이 점차 더 심해져 견디기 힘들 경우에는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인데요. 내가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혹은 내 친구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이 든다면 누구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는 112에 신고를 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 신고를 할 때는 피해 아동의 이름과 나이, 성별, 전화번호, 현재 거주지나 다니는 학교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줄수록 더 빠르게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특히 가정폭력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. 만약 내 친구를 위해 신고했다면 피해 아동과의 관계, 그리고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과
가정폭력에 당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.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? 내 주변에 가정폭력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무엇보다 같이 있어주고 친구에게 힘을 보태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. 다른 어른들에게 도움을 꼭 요청하는 거요. 네, 가정폭력은 무엇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가정폭력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. 가정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하는 것으로 112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정답은 5. 가정폭력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반드시 주변 어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해서 학대 행위자로부터 먼저 보호를 받아야 해요.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. 가정폭력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할 경우 그 자리를 일단 벗어나는 것은 맞지만 가출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. 그러므로 일단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.